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정기고시인데 또 매번 수업마다 약간씩 한번 정리를 해줘. 왜냐면 큰 틀을 알고 통계로 들어가서 확률 변수를 했고 100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어. 이때 나는 이산 확률 변수를 했는데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 주로 하고자 했었던 건 그 확률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표를 만들었지. 표라는 게 이산적이라는 게 딱딱딱 그때의 확률 변수가 얼마일 때의, 그치? 프로바빌리티 확률 변수에 변수가 들어갔을 때의 확률들을 각각 구해서 그래서 이제 걔를 해서 1이다 이렇게 표를 만들었거나 만들어져 있었다 이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파트에서의 주 목적은 그런 확률 변수의 expectation, 그것도 자꾸 읽어. 확률 변수의 평균이나 확률 변수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 분산이나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얘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시그마나 뭐 이렇게 자꾸 쓰는 것들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xi, pi예요 라고 하는 게 너 곱하기 너 곱하기 그 얘기고, 그치?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봤다면 계속 인지가 되고 있었을 텐데 너에서 뭐 너를 뺍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해놨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너는 루트 vx입니다. 이 정도로 해놨을 거라고 알아놓으시면 됐지, 그지? 근데 여기가 이산확률은 목적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찾는 거고, 결국 그러자 하면 이러한 표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 계산이 좀 귀찮긴 하지, 맞죠? 그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확률 변수 자체에다가 A배를 하거나 B라는 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뭐 이런 거지, 그지? 이랬을 때 각각의 이런 녀석들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부가적으로 더 들어갔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더 새롭게 구하지 말고 확률이라는 거는 배수하거나 더하고 뺀 거에 모두 다 영향을 받고, 분산이라는 거는 확률 변수 앞에 개수에다가 제곱배를 한 것만큼만 영향을 받고 얘는 절대값 시그마 x배만큼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확률 변수들의 변화를 가지고 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변화시켰을 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이 정도가 새롭게 들어왔었던 약간의 내용이고, 그지? 여기에 플러스 이산 확률 변수 중 어떤 대표적인 분포가 하나 있는데, 그 수많은 것 중에 이산 확률 변수를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분포 또는 이산 확률 변수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런 확률 질량 함수 중 이 대표적인 분포 이름이 뭐였냐면 이항 분포였지, 그지? 그리고 이항 분포는 뭘 보고 이항 분포라고 하냐면 저 확률 질량 함수가 무슨 확률을 따르고 있을 때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쪽에 얘기가 나오면 이제 앞쪽에서 배운 게 두 가지가 더 생각나야 되는데, 이항 정리라든지 아니면 독립시행 확률 말 그대로 이거지. 생각이 나야 되고, 그래서 이항 분포라는 녀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두 개를 괄호에다 써줘.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뭐랑 뭘 줘야 되냐 그러면 그 여러 번명계의 n과 그 프로바빌리티 고정된 확률을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때는 굳이 표를 만들지 않아도 뿅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우 선생님 이거는요 한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expectation x를 이런 표를 만들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되긴 합니다만 그만큼 시간이 굳이 들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너는 NP라고 하고 너는 NP Q라는 게 1-P였고 너는 루트 NPQ였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라고. 여기서 이제 이산화물면서만 쭉 하고 끝나버렸지, 그치?
그런 다음 연속 확률 변수로 갔더니 으쌰. 확률 변수 중에 이렇게 1번이 있으면 사실은 여기 이렇게 2번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그 연속 확률 변수는 문제 스타일이 정확히 두 가지야 라고 해서 이 연속 확률 변수의 그 변수들이 가리키는 확률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었고,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이산적이지 않으니까 표로 만들 수가 없어서 함수의 그래프를 땄을 때 뜨르륵 함수의 그래프를 따거나 뭐 어떻게 됐겠지, 그지? 이렇게 됐으면 확률 변수가 지정된 곳까지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것이 확률의 총합이다.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지, 그지?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원래 적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건데, 실질 리얼한 문제 스타일은 적분을 개념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확률 질량 함수를 대부분 뭘로 줘? 직선의 방정식이나 상수함수로 준다고. 직선이나 1차나 직선으로 준다고 할게. 어차피 1차나 상수함수나 다 직선이니까, 그지? 그렇죠, 그죠? 이렇게 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대부분 문제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의가 돼 있다. 그럼 여기 확률의 총합이 1이다. 그럼 굳이 적분이 필요 없지, 그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는 스타일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르륵 하고 배웠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큰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요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 나오고 미정계수구라는 거. 그 다음은 연속 확률 변수가 띄고 있는 대부분의 대표적인 분포 상태가 대부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이 정규분포라는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 통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너무 이것이 일반적이라서 실제로 이 정규분포를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지. 노멀 디스트리뷰션 띠리릭 하면 얘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 확률 변수가 따르고 있는 정규분포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이 확률 변수의 expectation, 그것이 m이잖아, 그지? 와 시그마 제곱, 이것이 뭐야? 분산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표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는 게 목적이었는데, 얘는 문제를 풀려면 얘가 아예 처음부터 너를 깔아놔. 야, 너가 따르는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이래 라고 깔아줘. 이미 가르쳐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이 녀석의 목적은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의 너라는 곳에서 나오는 문제는 우리는 결국 뭘 풀게 돼 있냐면 probability x라는 확률 변수가 갖는 구간에, 어차피 연속적이니까 구간이지, 그지? 그 구간 속 확률을 찾는 게 메인 테마야. 이게 메인이야. 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률을 찾아. 야, 확률 변수 x가 뭐 예를 들어서 C보다 같거나 클, 뭐 C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을 찾아. 어떤 사이에 꼭 끼려있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야, 어떤 probability가 D보다 X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찾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이 메인 테마야. 확률을 찾는 게 메인 테마야. 근데 이 확률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이 확률은 우리는 못 찾아. 왜냐하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겁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지수함수, 우리는 어차피 해석도 못하고 그리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야, 네가 어떻게 생겼고 너라는 녀석이 대략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이미 통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표도 만들어 놨으니 그걸 읽고 해석하고 찾는 데만 집중하게 하자가 고등교육과정이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쫄지 말아라. 그러면 왜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 즉 평균과 분산이 가장 중요한 테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도무지 그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즉 확률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찾는 방식이 뭐야, 그것만 오늘 하면 된다고. 자, 분명히 드르르르르르르르르 이럴 땐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도로로로록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지우자. 그래서 좀 흐름이 끊겼을까봐 흐름을 좀 이어서 붙였고요. 10번 반복해도 나쁘지 않은 게요. 결국 이 통계를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부분적으로 시키는 대로 공식을 투입해서 막 풀었는데
나중에는 이산확률 변수가 뭔지도 모르고 연속 확률 변수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뭘 물어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계산하기 급급하더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 저 정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 풀어주시길 부탁드림. 이런 거야. 자, 그럼 164쪽을 보도록 할게요. 정규 분포 어쩌고 저쩌고 띠리리리.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데 연속적인 연속 확률 변수 x가 따르고 있는 분포는 근데 왜 걔가 일반적으로 메모리 된 걸까? 즉 대부분의 모습이 그렇게 된 걸까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어중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는 녀석의 모습은 저도 외우지 않아서 그냥 따라서 보고 쓸게요. 뚜루 하고 루트 2 파이 의 시그마 예 분의 익스펙테이션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n 제곱이라는 게 자, 이걸 선택한 아이들이 인문계열 아이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숫자 자체는 자연계 아이들이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하는 저것도 숫자야. 우리 파이가 3.14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잖아. 걔는 2.7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야. 숫자거든. 저런 거는 듣도 보도 배우지도 못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아니 무슨 이거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 말도 안 되는 소리에다가 그렇지 그지? 에다가 뭐 이해도 모르면 실질적으로 어떤 지수함수의 좀 요상한 모습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는 얘는 머릿속에 사실 지워도 된다. 왜? 언급이 안 나온다. 허나 걔가 왜 어떤 함수를 가지고 그렸는지 정도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지. 우리 고등학생들 저거에 대해서 그림 못 그린다 이거야. 대신 개형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라는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왜 그러한 대부분의 연속되어 있는 확률 변수들이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걸 내가 보통 키나 몸무게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관영이네 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고 학교에 갔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네 학교에 250명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키를 내가 일일이 다 조사를 했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남녀 키라고 하면 뭐 한 155 정도가 평균이 되지 않을까? 160 정도가 남녀 키의 평균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너무 작아. 165?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자고. 그죠? 모르긴 모르는데 뭐 여기도 이제 150인 애들도 있고 140인 애들도 있고 130인 애들도 있나? 일단 모르겠다. 170인 애들도 있고 한 180인 애들도 있고 190인 애들도 있어가지고 정확히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 거기다가 이제 그 구간에 있는 애들을 쌓아서 올렸더니 자 봐봐 이쪽에 있는 애들은 많았겠어 안 많았겠어? 이쪽에 애들은 많겠지 그지? 애들이 많은 만큼 쌓아서 올리고 있다고 그지?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어때? 얘네들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죠? 얘네들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죠? 얘네들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죠? 여기 있겠죠 그죠? 이게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분명히 치킨새끼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지? 우리 학교에 2m짜리 있는데요?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우리 학교에 땅바닥에 기어다니는데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대부분 어때? 평균 쪽이 더 많지, 그지? 대부분 이렇잖아, 그지? 그래서 대부분의 분포들을 해놓으면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지. 어떻게? 평균 쪽이 제일 많고, 뜩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는 거,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놈의 그 등급 있잖아, 그지? 그것도 정규 분포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야 있잖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칭성 있게 집단화 시켜놓은 거지. 야 여기가 몇 프로다 여기를 몇 등급 여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4% 해서 몇 등급 여기 등급은 1등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7% 여기까지가 이제 2등급 그래서 여기가 11% 먹었어요 그런 거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등급 여기 23%니까 11%니까 여기 12%에서 여기까지가 이렇게가 여기 몇 등급이야 여기가 3등급 이렇게 그러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치?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1등급 하기도 힘들지만 9등급 하기도 참나 힘든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떤 가장 많이 모여져 있는 부분들은 언제나 평균으로 붙어라는 거지. 물론 그럼 모든 자료가 다 그렇겠네요. 그렇진 않아. 내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아주 이색적인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내가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해. 어떤 학교를 세우려고 하냐면 특성화 체육고등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 근데 지금 이 특성화 체육고등학교를 만들 때 일단 먼저 운동부 2개만 개설하려고 생각해서 2개의 운동부 기준으로 받았는데, 하나는 발레부, 이건 체육이 아니죠. 예체네. 아무튼 그죠? 발레부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하나는 필부. 이렇게 2개만 일단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려고 했고, 그래서 각각 여기에다가 이제 100명씩 받은 거예요. 총 몇 명이야? 전교생은 총 200명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 200명의 몸무게 평균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발레하는 애들이 낑낑낑낑 말라가지고 한 40kg 정도 보통 평균 몸무게라고 합시다. 그것도 이 정도 하시려면, 들어서 매치게 하시려면 한 100kg 정도 되시겠죠, 그죠? 140이니까 실제로 평균 몸무게는 70kg인데, 이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분명히 70 평균이잖아. 근데 웃긴 건 어때? 40일 때가 여기 있는 것이고 100일 때가 있는 거라서 쌍봉을 이렇게 딱 찍고 이쪽은 별로 없어. 이렇게 쌍봉을 찍고 이렇게 별로 없을 거야. 정경포가 아니지. 정경포는 어때야 돼? 평균에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얘는 그런 공포가 아니지.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추출해서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정기분포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자료들을 해석하는 모습인 정기분포에 대해서만 아주 디테일하게 배우기로 하겠다고, 모든 연속확률변수는. 그 외에 나머지 딱 하나 유형은 뭐라고? 그래프 그려놓고 색칠 공부 시켜서 거기에서의 그 확률변수에 따르는 구간이 면적이 얼마가 되게끔 하는 거라고? 1이 되게끔 하는 거라고. 그것도 괜찮지? 이거 괜찮죠? 자, 그래서 그거를 배울 거구나.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가 확률 변수였으면 여기 y축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어딘가에 m이라는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기분포라는 건 이 평균에서 항상 대칭성이 가장 중요해서 평균에서 이렇게 또로록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프를 정기분포라고. 근데 생각해봐. 내가 여기에다가 똑같은 여기 m이 있었다고 칠게. 또로록 이런 것도 정기분포. 여기가 평균. 여기 y축이라는 뜻은 아니야. 평균. 이것도 적어요. 맞죠? 둘 다 평균은 뭐 똑같아요. 똑같은 값어치란 의미입니다. 근데 어때요? 어떤 게 분산이 가장 크니까? 분산이 뭐였죠? 평균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죠, 그죠? 얘는 평균에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평균으로 되게 많이 붙어있죠, 그죠? 얘는 어때요?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나머지 자료들이 꽤나 많죠, 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정규분포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분산이 가장 큰 자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안. 너가 되는 거야. 분산이 가장 작은 거예요.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고. 평균이 똑같으니까 어느 반이 가장 점수가 좋아요 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거지. 또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한마디로 내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따르고 있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따르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놔요. 어떤 확률 변수가 따르고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너의 여기서의 m 시그마 제곱은 정말 부탁인데 이게 뭐라고? 이게 익스펙테이션 x야. 평균, 그지? 이게 뭐라고? 이게 vx야. 그리고 루트 씌우에 너가 표준 편차고. 그렇지. 그걸 뜻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고, 그지? 그래서 1번. 자, 어떤 x가 있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5, 100, 4의 제곱 1자. 두 번째
확률 변수 어떤 y가 있는데 다르게 쓸 거니까. 똑같이 똑같이 x라고 할 수 없잖아. 너랑 나랑 다르니까. 마음대로 표기하는 거야. 노멀 디스트리뷰션 5,1의 제곱 1이 x, y 했으니까 뭐죠? k가 있는데 걔가 따르고 있는 당시는 으쌰 를 한번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너는 노란색으로 할 거고 너는 빨간색으로 할 거고 너는 뭐라? 너는 파란색으로 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했다면 확률변수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여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면 짠짠짠짠짠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일단 기준을 먼저 2로 잡았다라고 치자고. 그럼 2로 잡으면 1의 제곱이니까 예를 들어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팔파산처럼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 저 노란색은 어떻게 그려요? 평균이 5인데 흩어져 있는 분산의 값이 더 크다는 건 얘처럼 5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더 흩어져 있는 생각이겠네 라는 거랑 똑같이 오거든. 괜찮아? 그런데 그러면 누구는요, 너는요 이거지, 그지? 너는 랄랄랄랄랄랄랄 평균이 여기니까 인 거고, 그러나 분산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지?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여기서 날아다니는 어떤 표정, 폭 있죠, 그죠? 이 폭은 유지를 그대로 빨간 것처럼 하겠네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얘도 뭐냐면 얘가 됐든 또 어떤 식으로 그리던 어쨌든 그래서 여기 말했던 것처럼 평균이 있으면 분산값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생긴 어떤 뾰족하거나 아니면 좀 뭉뚱한 그림이 나오겠지, 그치? 해놓고 이 확률변수 m이 여기가 m이면 여기 확률변수 축이잖아. 그때 너에서부터 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확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probability x가 a보다 같거나 크고 b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때 probability x가 a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박스의 면적을 구하는 거야. 그럼 저 90처럼 생긴 한테 면적을 도대체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부터가 또 질문이라고. 그렇지? 그래 사람들이 이미 뭘 만들어 놓았으니까, 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데, 계속 일단 전기분포를 쓱 해놓으면 이렇게 생겼잖아. m이라고. 그치? 맞죠? 그죠? 자,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확률 변수는 사실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맞나 안 맞나? 원래 원칙적으로 안 맞나. 얘도 이 끝까지 갔을 때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야? 평균으로부터 뭐야? 대칭성이야. 평가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그래프들의 개념적 측면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꼽는 건데, 띡해봐야 그래프는 특징이라는 게 대칭성밖에 없어. 여기 있어? 그래서 얘도 좌우가 대칭이구나. 근데 이제 저거를 내가 학생들한테 노트에다가 그려서 풀어란 말이야. 피카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그려. 대칭적인 느낌이 안 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있는 거라서 여기랑 간격이 똑같이 막 이런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그래서 파라산처럼 그리면 좋은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나는 앞으로 이제부터 전기분포 그래프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따구로 그리고 말 거야. 2등대에서 나타나. 알겠어? 몰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놓으면 대칭적인 느낌이 훨씬 그리기가 편해, 안 편해? 편하니까. 그리고 면적 구하는 거는 어차피 표를 보고 찾을 거라고. 자, 생각해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빨강색의 면적은 얼마라는 걸. 쓱쓱쓱쓱. 빨간 면적 얼마? 당근 얼마? 0.5겠지. 왜냐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당연히 이쪽 파랑도 얼마야? 쓱쓱쓱쓱쓱쓱쓱쓱. 이쪽 파랑 총합도 얼마야? 당연히 0.5일 거라고. 그렇지, 그지? 그렇구나. 그런데 매번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확률 변수가 따르는
평균도 계속 이동이 됐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떤 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고 어떤 건 이렇게 더 뭉뚱하게 생겼으니까 아무리 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표가 몸에 많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표준적인 모습을 만들려고 해. 야 그러면 다 통일시켜 씨.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어떻게? 노멀 디스트리뷰션 전부 다 내 앞에서는 평균 그리고 분산을 넣어 통일시켜 바꾸자 이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화라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는 딱 하나지.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0이고 열날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랑은 이렇게 안 하기로 했지. 귀찮아서 그지? 그냥 무조건 생긴 게 똑같이 생긴 표준적인 분포가 있었도록 만드는 거야. 항상 너를 따르기 위해서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바꾸는지 이따 가르쳐줄게. 알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그럼 내가 0에서부터 확률면서 x 이쪽 면적은 0.5가 되고 이쪽 면적도 0.5가 되고 이제부터는 표가 맨날 똑같으니까 여기서부터 표를 읽는 방법이 있다고 그지? 그걸 통해서 누구보다 가까운 커요, 누구보다 작아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하세요를 구할 거라고 그냥 읽어서 알겠지? 그게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야. 아우 그래 그 줄기 뭐라고 써있는데 그런 건가 봐 하고 넘어가자고. 자 166페이지에 미친놈처럼 거기다가 막 써놨지. 막 4번 공식 막 발라놓고 막 난리채 쌩 브로스를 쳐놨잖아 그지? 전혀 참고하지 말고 우리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만 이렇게 살짝 놓고 보면 싹 다 예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야. 계속 쓱쓱쓱쓱쓱쓱. 자 168쪽을 봤더니 으쌰. 자 필수이제 16번 노멀 디스트리뷰션 M 시그마 제곱입니다. 확률변수 X에 대하여 probability X는 12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 그리고 probability X는 18보다 같거나 큰 확률 이렇게 되겠지. 씨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네. 그러니까 일단 아직 표준화라는 걸 시키진 않고 이 확률변수 X가 따르고 있는 녀석이 있었었다 이거야. 그렇지. 한번 근데 그거를 정규분포로 그려보면 분명히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 M이 돼야 된다. 그치? 이 평균으로부터 대칭적으로 우리끼리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로 한 거지. 귀찮아서. 여기까지도 괜찮지, 그치? 그런데 뭐가 있는데 어떤 녀석보다는 같거나 작고 어떤 녀석보다는 같거나 컸다. 10이랑 18 있으면 어디라고 하는데? 봐봐. 야, 여기도 0.5 여기도 0.5라는 거 무슨 말일까? 아, 12보다 여기가 12가 있으면 12보다 같거나 작은 게 파란색이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18보다 같거나 큰데 18이 여기 있으면 족대지 그지? 어떻게 면적이 같아? 여기 있으면 족대지 그지? 그러니까 어때? 랄랄랄랄랄랄라 으쌰 해가지고 여기여야지 여기가 18이어야지 면적이 똑같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네, 10이랑 18의 중앙값입니다. 대칭적이어야 하니까요. 괜찮아? 그래서 M은 얼마가 됐어요? M은 15가 되었다 이거. 뭘 구하는 게 문제입니까? 168쪽에 필수 예제 16번은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괜찮죠?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엔드 다음입니다. 215번. 나 215번 좀 봐야지 라고 했는데 215번을 봤더니 정규분포가 있으면 너가 M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가의 기억이죠. 그냥 기억이라고 할게요. 귀찮으니까. X가 2보다 같거나 크고 probability 그 다음에 probability X가 16보다 같거나 커. 근데 걔네들이 같아. 이건 이제 방금의 경험으로 봤더니 그러니까 보르륵 하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평균이 있을 수밖에 없어. 평균이 있으면 그냥 우리끼리 귀찮아서 이렇게 그리게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6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을 여기 6을 여기다가 주면 여기다가 뭐가 16이 있어야 이쪽 확률과 이쪽 확률이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너와 너의 평균이니까 m은 얼마가 됐다는 걸 이미 알게 됐어. 11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 새끼가 뭐야? 확률별에서 x가 따르는 m을 찾았잖아. 얼마라고? 11이라고. 뭘 찾으래? 분산이라고 읽는 거야. 그렇지? 분산을 찾으려면 vx를 찾으려면 vx 쌤 뚝뚝 9분의 2 x는 얼마예요? 1이에요. 이거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거 제곱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1분의 1에 vx로 이렇게 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랬더니 vx는 얼마였습니다? vx는 81이었습니다. 9981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분산은 9의 제곱. 내가 너를 이쁘게 완성하면 야, 노멀 디스트리뷰션 11,9의 제곱짜리야. 확률변수 x가 따르고 있는 평균은 11이고 분산은 81이며 표준 편차는 9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읽어볼 수 있어야 되고 뭘 알려주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야. 넘어갑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넥스트.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뭐는 전기분포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냔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17번 선생님 노멀 디스트리뷰션 확률변수 x가 따르는 전기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40,10의 제곱자리가 있는데요. 그런 거야? 얘는 원래 실상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뜨뜻 40이고 오로록 오로록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분산의 요자리를 이렇게 분포되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실제로 구해달라는 건 1번 프로버빌리티 25에서부터 어디까지? 4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게 목적이죠. 왜 구하라는 게 목적이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쓰면 이게 x축 확률 변수가 25에서부터 어디까지? 25에서부터 40까지의 확률을 찾으라고. 이게 원래 문제야. 그래서 이 면적을 찾는 거야. 근데 원칙상 내가 저거를 저렇게 그려놔서 그렇지만 원래 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 저 어떻게 구하냐. 저 함수를. 니네 아직 접근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접근할 줄 알아도 니네는 지점에 접근할지도 모르고. 그지? 어이씨 큰일 났네. 회사 사람들은 얘를 이렇게 안 풀고 표준화한다 그래. 그럼 표준화는 뭐냐면 야, 맨날 전기분포가 바뀌니까 하나의 전기분포를 고정시켜버리래. 뭘로? 평균은 그냥 무조건 0짜리로 흩어져 있는 정도는 그냥 똑같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것도 나중에는 귀찮아서 표준 전기분포예요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쓸 거고, 그때는 확률변수 x를 z로 바꿨다라고. 그래서 이걸 표준화되어 있는 전기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전기분포라고 불러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얼마짜리야? 1짜리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언제나 대동, 단결하여 이렇게 바꾸겠다고. 뭐를? 확률변수 x를 프로버빌리티 짜잔 z로 바꾸겠다. 근데 그때 지금부터 오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집에 갈 때까지 한 1000번 정도 외워. 이게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야. 시그마, 그때의 그 확률 변수가 따르는 시그마 표준 편차 분의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을 하겠다고. 그냥 무조건 시그마분의 x-m이 아니라 그 녀석이 따르는 표준 편차 분의 확률 변수 마이너스 평균을 하겠다고.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 표준 편차 x 확률 변수 m은 뭐야? 평균.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기실 때까지 하라고. 이 정도면 귀에 피토하게 때려 박은 걸로. 그쵸, 그죠? 자, 그럼 뭔데? 시그마?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그래서 정보가 여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써져 있구나. 너의 시그마는 시그마 분의, 그치? x 뭐야?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여기 있잖아. 확률 변수 마이너스 m 여기 있잖아. 40을 하라는 거구나. 시그마 분의 x 여기 있잖아. 40, 그치? x 마이너스 m 이걸 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으쌰 넌 얼마만 했어요?
10분의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보다는 같거나 크고 0보다는 같거나 작을 때의 probability를 구하세요. 요 너에서의 면적으로. 그럼 어디야? 아, 쌤, 그건 말이야. 0에서부터 마이너스 1.5가 가리키는 녀석의 면적일 거라고. 여기까지 인정해? 그런데 이제부터 표준정지 목표는 나옵니다. 169쪽. 그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선생님? 여기 써있어. 표준정지문법 Z가 1.5일 때, 2.0일 때, 2.5일 때 필요한 만큼 줘. 표에서. 문제를 풀 만큼만. 근데 그때 분명히 여기 이렇게 써있습니다. 프로버빌리티 Z는 0보다 오른쪽만 가르쳐준다고. 스몰 Z. 라고 해서 이때 확률은 0.433이고 이때는 0.477이고 이때는 0.4938이고요.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발라보겠습니다. 무슨 뜻이야, 봐봐. 아,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표준정지문 보면 여기에 쓱쓰기가 돼 있을 것이고 여기가 쓱시 0일 것이야.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으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분명히 스몰 z가 라지 z이고 얘는 스몰 z이, 그지? 스몰 z이 1.5일 때 0에서부터 1.5까지의 너의 면적이 0.5중 0.433중. 그런 뜻이야. 0에서부터 어디까지? 2.0까지 요만큼의 면적이 얼마라고? 면적이 0.477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떤 새끼가 아니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얘는 2분의 1이잖아. 여기랑 똑같아. 똑같아. 대칙선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0에서부터 1.5를 빼면 되겠네. 그치? 선생님, 어떤 애가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어차피 여기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확률이랑 달라? 똑같이 대칭적이지, 그지? 그러니까 앞에 거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항시 어디서? 0에서부터 너까지의 확률을 가리켜 주는 게 목적이었다 이거야. 표 읽을 수 있겠지, 그지? 별거 아닌 걸 저걸 고민을 하더라는 거지, 애들이. 마이너스 1.5에서 여기까지는 표에 없어. 근데 표에는 뭐가 있어?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있었어? 0에서부터 1.5까지가 아까 있었잖아. 그치? 0에서부터 1.5, 0에서부터 Z가 1.5일 때까지의 확률은 0.433이라고 읽어주면 문제가 끝났다. 그럼 두 번째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로 probability x가 60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야야야 이 상태에서 못 풀어. 씨 얘는 무조건 다 뭐야? 표준화를 해야 돼. Z로 바꿔야 된다고.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근데 내가 지금부터 계속 왜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하냐면 그때 니네들이 구하려고 하는 그때의 그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의 확률 변수에다가 그 확률 변수 왜 평균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표본 평균 쪽으로 넘어가면 알 거야. 또 다른 공식을 외우지 않고 무조건 시그마분의 x-m만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고. 왜 확률 변수 x에다가 여기에다가 노멀에다가 누가 따르고 있는 이라는 걸 자꾸 붙여주는지도 알게 돼야 돼. 뭐 아무튼 그래서 너는 그럼 이게 x니까 z로 바꿨고 시그마분의 그럼 네가 따르는 시그마는 아까 노멀에 써 있었던 거지, 그지? 그 노멀에 써 있었던 게 누구였지? 지웠어? 보이죠? 40번 맞나? 시그마 그래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은 너는 시그마분의 분산 표준편 적분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보다 같거나 큰 확률을 보여줘. 그럼 뭐야? 2보다 같거나 큰 확률을 보여줘. 그럼 어디가 있겠어? 2가 어디면 있겠지. 여기 1.5 여기가 이거지, 그지? 2보다 같거나 큰 확률 여기를 보여줘 라고 반드시 색칠 공부해. 맨 처음에 나중에 다 머릿속에서 그려져. 처음에는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가 2인데 여기 2보다 큰 거 바로 다일렉트를 못 구하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게 어딨어? 여기 있잖아, 그지?
하지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여기니까 여기는 어떻게 구해? 0.5에서 0.4772를 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이게 앞에처럼 무슨 공식처럼 막 외울 얘기야? 아니지. 그냥 그래프 보고 도형 어딘지 본 다음에 구격 맞추면 되는 거지. 왜 대칭적이니까. 됐습니까? 괜찮아요? 이거 할 줄 알게 되었다. 넘어갑시다. 오늘은 뭐 정기분포만 있는 건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 으쌰. 왜냐면은 설인이가 안 와가지고 두 번에 끝냈으면 좋을 텐데. 세 번을 하게 될 거야. 18번인데. 확률면서 x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노멀 디스트리뷰션 50 큰나 5의 제곱 했다고 그지? 그런데 프로버빌리티 x가 k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0.0013 제발 부탁인데 그림을 그려서 하세요. 자, 우리요 어떤 확률을 따질 때요 x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정기분포 쪽으로 무조건 뭐야? z입니다. 시그마분의 자 확률면서 x가 따르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노멀이 너였대요. 그죠? 그럼 너의 시그마는 뭐예요? 5분의 x 네가 x잖아. 확률면서 x 마이너스 얼마 m을 했더니 그 확률이 0.0013이라고 확률면서 x에서 얘기해주고 싶지 아니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곳에서 보고 싶어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를 기준 삼아서 그래프를 갖다 쳐바르면 으쌰 이렇게 생겨놓고 뭐가 있는데 표준형 정규분포가 있는 거지. 표준 정규분포가. 그런데 그때 어떤 동그라미 셀이보다 작거나 큰 면적이 0.0013이었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왜 이쪽은 안 해? 야, 이쪽에서부터 크면 0.5를 먹고 들어가잖아.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누구보다 스르륵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고. 누가? 5분의 k-50이라는 아이가. 그렇지, 그지? 너 동그라미가 5분의 k-50인 거잖아, 그지? 그거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0.0013이라니. 그런데 표는 항시 어디를 가르쳐줘? 0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가르쳐주잖아. 맞니?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0.5에다 저걸 뺐다고 생각하면 0.4987이겠지. 즉 표를 봤더니 선생님 Z는 0.8, 2.0이라 여기는 이게 아니다. 1.0, 2.0, 3.0인데 이 새끼가 옆에 있는 걸 봤어. 1.0, 2.0, 3.0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probability 미샷 0에서부터 Z 뜨득 그때의 small z 누가 0에서부터 1까지 확률, 0에서부터 2까지 확률, 0에서부터 3까지 확률. 우리가 찾으려는 건 뭐야? 0.4987 나오는 거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얼마 되겠습니다? 3이 돼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래야지 여기가 0.4987 되면서 여기 0.001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즉 k-50은 15가 됐고 k는 얼마가 됐습니다? 65가 됐습니다 라고 하고 끝내는 거라고. 전부 다 문제는 뭐야? 계산이 아니야. 전부 다 그래프 속에서 어느 곳인지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라고 됐습니까? 넥스트 171쪽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그래 뭐 활용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다 개소리고. 친구가 뭐라고 써있냐면 문장을 이게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1000명의 키의 확률 변수가 키구나. 그 녀석의 평균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대. 평균은 164구나. 표준 편차는 5라고 5의 제곱이라고 써야겠구나 라고 제발 인지하라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 문제를 풀어야지. 그러면 X가 확률 변수지. 이 키가 170 이상인 새끼들의 확률을 구하라고 써있고, 문제가 한국말로 써있으면 바꿔야지, 그지? 그 다음에 키가 확률 변수 X가 160 이상 170 이하인 아새끼들의, 그지?
명수도 좀 구하려면 비율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아, 그렇네요. 정규분포 X짜리로는 말 안 하고요. 전부 다 뭘로 바꿀 거라고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거라고요. 그렇지, 그지? 그러니까 나는 너를 대화를 안 할 거야, 미친놈아. Z,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너가 따르는 시그마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에요. 으쌰. 너는 probability Z, 시그마분의 여기서 5죠, 그죠?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죠, 그죠? 마이너스 4고, 저 이게 쓸게요. 이렇게 붙여놔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6이 됐네요. 됐습니까? 그렇죠? 어머나, 그러니까 노란 새끼는요, 쓱싹쓱 이렇게 되겠죠, 그죠? 표준정규 보니까 여기는 0이고 여기가 Z가 됐을 것이고 얘는 얼마예요? 5분의 6입니다.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너는 얼마예요? 쓱 1.2보다 같거나 큰 쪽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표에서 찾을 거는 뭐야? 0에서부터 1.2지. 자, 표에서 0에서부터 1.1이고 얼마야? 그 문제의 표에 써있을 거야. 0에서부터 1.2 얼마야? 0에서부터 1.2 얼마야? 0.38 작은가? 아, 쌤, 여기가 0.384입니다. 아니, 난 여기를 보고 싶다니까. 아, 그럼 0.5에서 얼마를 빼? 0.3845를 빼던가. 됐습니다. 됐죠? 계산을 모르겠고. 아니, 나 이거 해야지. 이 문제. 으쓰쓰쓰쓰. 샵샵. 했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니, 니가 여기면, 너는 마이너스 지금 0.8이라는 것이고, 너는 얼마라는 거야? 1.2라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럼 그때 이게 너의 면적을 구하는데, 너에서부터 너는 뭘로 찾고, 0에서부터 0.8 거기 써있을 거 아니야? 왜? 대칭점이니까 이쪽에서 찾나, 이쪽에 찾나 똑같은데 이쪽은 어차피 없으니까, 그치? 여기서부터 0.8이 얼마고, 0.2881이고, 그렇지? 0.288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0.3849라고 했죠, 그죠? 그럼 니네 세리를 싹싹싹싹 쳐봐해. 그러면 뭐 0.6 얼마 나올 거 아니야? 저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몇 명에다가? 1000명에다가 세리 못하면 실질적인 명수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나요? 해서, 아, 선생님, 표준을 지키는 건 죽도 밥도 아니구나. 누나 간단하네. 한다. 그래서 170페이지까지 할게. 넘어가서. 그럼 이번에는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하였다. 또 320명씩 뽑는 회사가 요즘에 어딨나? 으쌰. 기본 회사고. 아무튼 320마리를 뽑을 건데 2000명이 지원했대요. 괜찮죠?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 애들이 비슷한 노멀 디스트리뷰션 450, 컴마, 표준 편찬 75제곱. 아니, 뭐가 따르, 여기 확률 변수가 뭐야? 빨리 읽어. 확률 변수가 뭐야? 응시자의 점수라고 머릿속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틀려. 그냥 몇 개 땡, 공식 때려 먹으면 아는 것 같은 게 아니야. 나중에는 그래서 헷갈려. 아, 이 확률 변수 X는 지금 응시자의 점수구나. 응시자의 점수가 평균 450점이고 표준 편차 75를 따르고 있구나.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뭐야? 주식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X라는 점수가 어떤 특정 점수 이상이 돼야 뭐가 될 거야? 합격을 하겠지. 이해돼? 몇 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거 아니냐? 그치? 그래, 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일단 나는 너를 probability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X 으쌰 마이너스 M이죠. X가 A예요. X 마이너스 쪽이는 M이죠. 이걸 했더니 이게 합격자의 퍼센트인데 합격자 비율을 어디서 가르쳐준 거야? 어디서 가르쳐준 거야? 야, 2000명 중에 320명 합격한다며. 그럼 1000명 중에 몇 명 합격하는 거야? 160명 합격하는 거고 100분의 16이니까 몇 퍼센트야? 16%지만 뭐 퍼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0.16 이렇게 되겠지, 합격점. 그럼 나는 이거를 맨날 뭘로 만들으라고?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으라니까 쓱싹. 근데 어떤 녀석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0이잖아, 그치? 내가 여기가 0. 만약에 66이었으면 여기다 갖다 발랐겠지, 그치? 여기다 갖다 발랐겠지. 그럼 이게 뭐야, 여기가 75분의 A-450이고요. 그쵸? 쓱 여기가 0인데 여기가 0.16이라는 건 표에서는 뭐를 찾아야 돼? 0.34를 찾아야 됩니다. 왜? 표는 항상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러니까 봐봐. 0.34인 라인을 아예 거기 단 이렇게 써있죠? 아예 문제 써있죠? 단 프로바빌리티 0에서부터 어디까지? Z가 0에서부터 1까지가 얼마였다? 0.34였다고 아예 써있죠? 0에서부터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었다라고 써있죠. 괜찮죠? 그럼 A-450은 75니까 A는 925점. 525점 이상 돼야 합격된다 이거죠. 괜찮아? 하지만 오늘 한 거 별거 없어? 아, 정기분포라는 거는 분명히 야식뿌링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대칭성이 중요하니까 이따위로 그리고 근데 평균이 M인 상태에서는 맨날 그래프가 바뀌어서 어떤 면적을 얘기할 수 없으니 이걸 뭐라고? Z, 나는 표준화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서 0인 상태에서 분산 1,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중에 표가 나오는데 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니까 적절하게 표준화 시그마거나 X-M을 해서 그때 생각해서 문제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가 된다라고. 역시 172페이지까지 쭈쭈쭈쭈 풀어보셔서 수요일 수업 전까지 온 사람 없으세요? 왜냐하면 정규분포 요 면접 구하는 걸 못하면 뒷부분이 다 나가니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해분포 정규분포 사용할 관계는 일단 얘를 한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게요. 여기는 10분이면 수업해요. 내용만 하면.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통계적 추정이라는 게 나와서 제가 여기서 좀 따다닥 떠들면 마음 먹으면 하루면 끝나고 조금 길게 하면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